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를 보게 되면은 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이렇게 있죠. 또 대통령 경호처,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인권위원회에다가 뭐 제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감사원이 있고 국가정보원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국가보훈처라든지 인사혁신처, 법제처, 또 식의약품 안전처가 이렇게 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전안전부,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기 일단은 정부 구조를 보면은 법무부에 검찰청이 들어가 있어요. 검찰청. 그리고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이 이제 해양수산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 갖기 할 식이 아니라 이 해양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은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국민안전원으로 해야 한다. 국민안전원. 그 국민안전원장을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치범들도 잡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법무부 아래에 있고, 그렇죠? 검찰청이 법무부 아래에 있고,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아래에 있고, 또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이 또 해양수산부 안에 있고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독립해가지고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하나로 만들어서 국민안전원, 그리고 경찰, 검찰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국민안전관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공수처를 만들고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고 뭐 계속 경찰청 안에서도 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해봤자 자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자리만. 국민 세금만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게 되면은 검찰청 하나하고 이제 저기 있어요. 외국인들 비자 같은 거 출입국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법무부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해체하고 이민부가 들어오면 돼요. 이민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 1.57 출산율이 1.57대 이미 이민 장관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0.87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대처하지 않다가는 나중엔 호미로 막을 걸 괭이로도 못 막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산율이 늘어나가지고 폐지하는 한이 있어도 이민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는 없어지고 이민부를 만들면 됩니다. 이민부. 그리고 검찰청, 경찰청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국민안전원 해서 경찰, 검찰 명칭을 이 찰자가 이게 뭔가 감찰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국민을 감찰하는 것 같으니까 국민 주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안전을 전개하는 국민안전관으로 바꿔가지고 기소 전문, 교통 전문,
수사 전문, 또 뭐 방범 전문, 뭐 이런 식으로 전문화 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이 이 동남아 쪽에서는 의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 의료가. 그래서 글로벌 의료부로 바꿔가지고 글로벌 의료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외국인 환자들도 유치하는 거예요. 외국인 환자들도 유치하고 우리의 의료를 한류 의료를 세계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글로벌 세계 경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의료부로 만들고, 이 복지 분야는 이제 국민복지부로 해가지고 여성가족부 폐지해 버리면서 이 복지 쪽은 이제 국민복지부에서 담당을 하면 돼요. 국민복지부 이렇게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 해가지고 이 사회복지사들하고 의사들하고 이럴 문제가 없고 글로벌 의료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의료 산업을 세계화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이 의료 세계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한국의 의료를 세계화시킨다. 이런 초점에 맞춰가지고 우리 한의학도 그렇고 우리 한국식 의학을 세계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미래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성가족부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폐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국민복지부로 만들면 되겠죠. 네, 그리고 교육부는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육부 때문에 사실상 이 관피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교육부는 없애버리고 교육부가 없어지고 그냥 평생학습지원 센터, 중앙평생학습지원센터로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센터면 됩니다. 이 교육부까지 갈 필요, 교육부 장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평생학습지원센터장이 우리 국민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을 일원화해가지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개념으로 가야 돼요. 이제 대학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학벌주의가 없어지면서, 그리고 지금 인터넷 교육이 활성화되고 또 이런 코로나 문제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제는 교육부가 권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창의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없어져 버리고 여기 이제 평생학습센터, 중앙평생학습센터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교육은 평생학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대학들도 학위장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는 뭐 석사, 박사 이런 것들도 뭐 논문 박사 또는 저술 박사 또는 경력을 가지고 이제 박사를 인정해 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학벌주의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보면은 명장들, 기능공들이 교수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능력 중심 사회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학위 체계를 바꿔버리고 중앙평생학습센터, 대학들도 평생학습센터에서 대학교 안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뭐 평생교육이 다 이루어지세요. 대안학교부터 해가지고 이 학교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모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로 대학 망합니다. 이제 대학교 문 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고 뭐 또 주민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중앙평생학습센터 형태로 대학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외교부는 앞으로 좀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사회에서 외교부를 좀 강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거 행정안전부도 사실상 경찰청을 국민안전원으로 바꾸면 소방청 기능만 있는데 소방청만 두면 돼요. 행정부 장관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돈을 아껴야 돼요. 정부에 괜히 쓸데없는 부를 둬서 우리가 돈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장관들 돈 월급 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주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도 없어지죠.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도 없어지죠. 네, 그 농림, 축산, 식품부, 이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있어요. 그쵸? 또 여기 보면은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농림하고 축산, 그 다음에 농촌, 농림, 축산, 그 다음에 수산, 그쵸? 수산, 이러한 측면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해양청만 있으면 되지, 뭐 장관까지 있을 필요 없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농림축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장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청장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굳이 우리가 장관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환경부에 기상청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환경은 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네. 여성가족부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민복지부로 아까 통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기획재정부, 여기 이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이 있고요. 통일부는 없어집니다. 통일부는 있을 필요가 없고, 통일부 장관 월급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통일부 없애버리고, 네, 국방부는 이제 앞으로 국방과학부로 바꿔가지고, 이제 모든 군인들은 직업군인제로 해서, 병무청, 방위산업청 해서, 여기 이제 국방과학부, 이제 과학군 창설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화체육관광부. 그래서 여기 문화체육관광부 하니까 이게 체육이 다 이 관할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문화관광청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청. 문화재청 있죠? 네, 그 문화관광청,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에는, 네, 건강체육, 건강체육청 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장관을 최대한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겸직하면서, 국민들 세금을 빨아먹는데,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이 특허청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이것도 우리가, 굳이 특허청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겠다. 네, 그래서 이 부장관들을 웬만하면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고용노동부, 네, 고용노동부. 네, 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으로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장관들을 많이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장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국토교통부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새마을개발청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비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웬만한 필요 없는 그러한 부서들은 우리가 없애는 게 좋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이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직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각 분야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측면들을 보면은 보다 정치가 이제 쉬워질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이 정부 조직도를 보면서 최대한 정부 예산을 아껴가지고 국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지원금이 정착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장관을 앉혀놓고 1억 5천이 넘는 그런 연봉을 챙겨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간소하게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작은 정부를 만들고 국민들이 정확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가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래서 우리가 보유세, 그래서 재산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고
많은 기업이 고통을 받는 규제를 폐지해 가지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공정하게 공정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50%를 다 공무원 50%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모든 이 앞으로 이 정부의 공무원들은 50% 점점 줄여서 50%를 민간인들이 뭐 임기 3년으로 해서 2번 정도 연임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중임제로 해야 된다. 대통령도 4년 중임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의 구조를 완전히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뭐냐면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네,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되고 이런 조직도도 보고 이거 굳이 이런 게 있을 필요 있어 라는 그러한 부분들, 또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도 보고 이 대통령 비서실이 과연 대통령 이 청와대의 조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중복이 많이 돼요. 이 대통령 자체가 각 부처를 다 관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무슨 수석들이 있어갖고 여기서 또 지배하는 구조가 돼요. 정부 기관들을. 각종 수석들이 뭐 경제, 산업, 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대통령 있고 국무총리 있고 거기를 다 각 부서를 대통령이 관리하기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이중화 시키는 것이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아껴가지고 국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반드시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 주권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 위에 서가지고 국민을 지배하고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러한 정치 형태는 이제 종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